네,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아이들하고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비디오를 꼭 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 얼굴이 안 보이면 이제 아이들도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소통되는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업을 하면서도 약간 좀 맥이 빠지는 그런 느낌을 아마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를 꼭 켜달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줌에 여기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사용은 해봤지만 거의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만의 속도로 오늘 뭐 하는 것들을 따라오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수업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저랑은 딱 한 번만 이제 만나게 되실 거잖아요. 2학년 수업이지만 일단 상호작용에 초점을 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줌의 기능적인 부분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어떻게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가에 초점을 제가 드릴 거고 예시를 많이 보여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한 차식 수업에 이렇게 많은 활동을 넣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오늘은 일부러 좀 많이 넣었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 요 중에 내가 선택해서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마음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오늘 그 차림상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수업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저학년이라고 아까 장학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저학년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년이든 수업을 하기 전에 사전 활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나누고 좀 레포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수업이 굉장히 활기차집니다. 애들이 발표도 잘하게 되고 또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수업이 즐거운데 그냥 아무런 소통이 없이 그냥 이제 일방적인 강의만 듣다 보면 좀 아이들이 재미없게 느껴지고 실증을 내게 되거든요. 이번 간단하게 해볼 거고요. 3번은 이제 제가 수업을 보여드릴 거잖아요. 근데 수업을 그냥 쭉 보여드리고 나중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팁을 알려드릴까 하다가 그러면 선생님들이 앞에 나온 걸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앞에 나온 거.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팁을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아요를 그러니까 수업 모드와 연수 모드가 같이 혼합되어 있을 겁니다. 약간 단점은 수업의 맥이 살짝 끊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팁을 더 기억나게 하는데 저는 포인트를 좀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줌활용 쌍방향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이게 줌 선생님 화면하고 아마 제 화면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기능을 몇 가지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음소거라는 버튼이 있죠, 그렇죠? 네, 저희 이거 한 번씩 눌러보실까요? 눌렀다가 한번 떼볼게요. 자, 비디오도 껐다 키는 연습을 한 번만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꺼주시고 다시 켜주세요. 자, 그리고 뭐 보안이나 참가자 채팅 이런 게 있는데 참가자를 클릭하면은 창에서 참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채팅도 눌러주세요. 그럼 채팅 한번 누르시면 채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채팅창은 켜놓고 할게요, 저희. 네, 채팅창에 켜놓고 궁금하신 거 질문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제가 지금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선생님들께 공유하거나 근데 이 공유 기능은 교사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할 수 있겠죠. 아이들도 자신의 모든 활동을 한 다음에 발표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교사가 혼자 모든 걸 다 이끌지 않아도 되는 어떤 장점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재미있고요. 그리고 기록 버튼은 혹시 뭐 수업을 좀 기록할 수 있고 또 못 오는 아이들에게 어떤 링크를 올려서 보내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소회의실이 아까 그 링크입니다. 그 소회의실이 그룹 활동이 가능해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쌍방향 플랫폼 중에 줌을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소회의실 기능 때문입니다. 약간 보안 이슈도 있고 사실 줌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직관적인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소회의실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룹 활동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안에서. 저는 이걸 엄청나게 크게 보고 이것 없이 그냥 잘못하게 되면 그냥 교사의 강의식으로만 수업이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 점을 좀 좋아하고요. 반응은 뭐 좋아요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아마 선생님 화면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발표자 보기로 돼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갤러리 보기로 돼 있을 겁니다. 갤러리 보기라고 한 번씩 클릭해 보세요. 갤러리 보기는 화면이 이렇게 격자로 보일 겁니다. 막 사람들이 한 9명 또 10명 이렇게 보일 거고요. 발표자 보기로 하면은 큰 화면이 보일 거고 그 위에 사람들이 조금씩 보일 겁니다. 네, 이거는 때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갤러리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갤러리 보기로 여러 명이 동시에 보일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강의를 들을 때는 발표자 보기로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이들과 같이 해볼 것은 바로 이름 바꾸기인데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사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름 바꾸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오신 선생님들의 명단을 미리 이제 받아서 앞에다 번호를 붙였습니다. 이 번호는 뭐냐면 모든 번호예요. 모든 번호. 그래서 이 이름 앞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화곡초 정호중까지 돼 있다고 하신다면 그건 그대로 두시고 이름 맨 앞에 숫자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이름 바꾸는 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 점 3개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름 바꾸기라고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셔서 맨 앞에 네, 눌러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은 참가자를 클릭하시고 두 번째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네, 이름 바꾸기라고 나옵니다. 네, 이걸로 지금 숫자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네, 잠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찾으셔서 맨 앞에 바꿔보겠습니다. 화면과 소리 크고 켜는 건 한번 해봤죠. 제가 이 말씀을 아마 선생님들은 다 아실 수도 있는데 굳이 드리는 이유는 아이들과는 수업 전에 이걸 해봐야 돼요. 아, 자, 우리 음소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비디오는 이렇게 끄고 켜는 거야를 같이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좀 수업에 들어가서 오히려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도 같이 해보는 거고요. 저희 주석 작성이라는 것 하나만 더 해보고 할게요. 그 위에 보시면 여기 아마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정보 중에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옵션 보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주석 작성이라고 나옵니다. 주석 작성을 클릭하시면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한번 화면에 그려보시겠어요? 화면 써보세요. 주석 작성이라고 하고 그리기 체크되어 있는데 네, 지금 되고 있으시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동시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이것의 장점은 일단 재미있죠. 단점은 아이들이 막 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하지 않을 때는 선생님이 말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자 그대로 제가 다음 장을 넘어가 볼 건데요. 우리가 수업 전에 마음을 푸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조회 시간이라면 저희는 이렇게 할게요. 수업 시작 전에 마음을 열어볼 건데 선생님이 지도를 보시고 선생님의 학교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주석 중에서 스탬프가 있습니다. 주석 중에 옆에 보면 스탬프가 있는데 한번 딱 찍으면 별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먼저. 네, 스탬프, 별표를 해서 저희 학교는 여기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잘못 찍었네요. 네, 여기입니다.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로 조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좀 재밌어 하거든요. 이게 소통이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찾으시는 분들 계시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스마트폰에서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펜 모양이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면 여기서 선택하셔가지고 아마 화살표밖에 안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또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기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게 그냥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매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스탬프로 좀 찍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탬프로 한번 기분을 써보시겠어요? 네, 솔직하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기분을 또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끝나지 않고, 네, 우리 그 기분을 가지고 잠깐만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 기분은 몇 점입니다. 이유는 뭐뭐기 때문입니다를 한 몇 분 정도만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을 좀 들어주시면, 네. 저희 그냥 간단하게 마치 수업하듯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제 기분은 4점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별 하나를 뺐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셔서 너무 덥고 좀 눅눅하죠, 요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죠. 간단하게 나누면 좀 래포가 형성되는 수업도 더 즐거워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주석 기능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석 기능은 아까 이렇게 스탬프를 찍을 수도 있지만 글씨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판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디지타이저. 다른 말로 하면 뭐 펜타블렛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뭐 와콤도 있고, 뭐 휴이온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와콤은 일본 이제 회사라서 다른 회사를 추천드려요. 휴이온은 나도 국산 제품들을 좀 추천드리고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액정이 있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액정이 없는 게 있습니다. 쌍방향 수업하실 때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액정이 있는 건 아무래도 비싸겠죠. 비싸고 컴퓨터에 장치가 하나 더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거 살 필요는 없고요. 막 와콤 이런 거 40만 원씩 하더라고요. 액정 있는 거. 그래서 액정 없는 거는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싼 거는 뭐 4, 5만 원짜리도 있고요. 좀 괜찮은 거, 진짜 괜찮다, 쓸만하다 이래도 1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걸로 수학 문제 같은 거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1학기 수업을 가지고 왔고요. 네,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기유발에서 숲속 사진관이라는 그림책을 갖고 왔는데요. 실제 수업하듯이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속 사진관에는 부엉이 사진사와 고문 조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사자 가족이 나오는데요. 사자 가족이 사진을 찍으러 왔네요. 자, 여러분, 사자 가족의 표정이 어떤가요? 혹시 보이나요?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있죠? 네, 이렇게 큰 늠름한 표정으로 네, 사진을 찍고 있어요. 자, 다음 가족도 볼까요? 다음에는 뱀 가족이 보이는데요. 뱀은 둘이 서로를 꼭 껴안고 사진을 찍었네요. 아마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오른쪽에 이렇게 여러 명이 서 있는 이 동물 여러분 아나요? 미어캣이요. 맞아요. 미어캣이에요. 미어캣은 보니까 가족이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사진을 찍으러 왔네요. 대가족이에요. 밑에 보니까 큰 부리새가 있는데 큰 부리새의 가운데에도 하트가 있어요. 아마 둘이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어떤 동물이 나왔죠? 팬더가 나왔어요. 혹시 최학순 선생님, 여기는 뭐 우리가 수업이라고 하면 학순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학순이 혹시 팬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나도 가족 사진이 갖고 싶어요. 가족 사진을 갖고 싶어 하는군요. 너무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아마 좀 처지가 가족들을 지금 없을 수도 있고 잠깐 떠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원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팬더도 가족 사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가족 사진을 찍었을지 저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뒷이야기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같이 좀 볼게요. 아마 여기서는 사실 여러 가지 문답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잠깐! 숲속마을의 동물 가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자, 지금 어떤 동물이 있는지 혹시 보이나요? 네, 여러 동물들이 막 있죠. 그리고 네, 가운데 팬더가 있어요. 네, 이 팬더를 사이에 두고 많은 동물들이 와서 같이 사진을 찍어주고 있네요. 다시 얘기해서 많은 동물들이 서로 가족이 되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사진이 나왔고요. 꼬마 판다에게도 정말 멋진 가족 사진이 생겼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판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사용한 어떤 것을 하나 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다가 왼쪽에 그림책을 다시 보여드렸죠. 어떻게 했냐면 실물화상기를 사용한 거예요. 저희 교실에는 실물화상기가 있고요. 실물화상기가 웹캠 기능이 됩니다. 아마 그걸로 사용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실에는 저는 웹캠도 따로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혹시나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시다면 두 개를 공통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실물상기를 보여주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죠. 화면만 전환해가지고요. 굳이 웹캠을 막 이렇게 들었다가 아래를 보고 하지 않고 하면 좋은데요. 왼쪽 아래 비디오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더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게 실물화상기고요. 밑에가 웹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할 수도 있는데요. 더 쉬운 건 단축키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Alt N을 누르면 그냥 자동적으로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Alt N을 눌러가지고 자연스럽게 실물화상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뭐 수학 문제를 푸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교과서의 사진을 같이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실물 자료들을 실물화상기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하나, 둘, 셋 하면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다정한 말을 건네봅시다. 근데 다정한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을 먼저 볼 거고 그들에게 다정한 말을 건넨다고 했는데 다정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네,
여러분 혹시 다정한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나요? 떠올려 주세요. 내가 들었던 좀 기억에 남는 다정한 말은 무엇이었을까? 떠올려 주시고 이것을 채팅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 힘들 때 기다려. 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밥 먹었니? 아, 커피 한잔 하자. 네, 아, 네가 있어서 참 좋아. 아, 이런 말 들으면 저도 굉장히 좀 뿌듯하고 뭔가 사는 어떤 기분, 삶에서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아이들과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냥 말로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다정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라고 해서 대화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채팅창을 쓴 거예요. 쓰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 더 이렇게 해보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참여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사실 이 쌍방향 수업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방향 컨텐츠보다는 쌍방향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쌍방향 수업이 자칫하면 교사의 강의로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뭔가 소통하고 상호작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몇 가지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채팅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채팅은 스마트폰도 가능합니다. 네, 스마트폰에서는 더보기 채팅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채팅창을 좀 활용하는 예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교사의 질문을 채팅으로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질문거리가 있을 때 아이들이 물론 손 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막 이게 나온다 그러면 질문거리는 지금부터는 어디까지는 채팅창에다가 질문이 있으면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질문거리 쓸 수도 있고요. 채팅창으로 특정 학생에게 비밀 미션을 또 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한 선생님께 비밀 미션을 좀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 공유를 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분에게 비밀 미션을 드릴게요. 받으신 분 계시죠? 제가 비밀 채팅으로 한 분에게 보냈어요. 5곡의 문제를 보냈습니다. 5곡의 문제를 보냈는데 그 분께서 천천히 5곡을 읽어주시면 돼요. 네, 5개 읽어주시고 다른 분들은 정답이 생각나시면 한 번에 적지 마시고 이따가 바로 적지 마시고 이따가 제가 적으라고 할 때 그때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기억이 나시면 적고 있다가 네, 그러면 네, 천천히 읽어주세요. 받으신 분. 너의 머리 크기만 해. 머리 크기만 하다고 합니다.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고요. 네, 두 번째요. 군인 옷을 입었어. 네, 군인 옷을 입었다고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아내는 피투성이야. 좀 무섭기도 해요. 네, 피투성이라고 하고요. 자, 네 번째. 정말 시원해. 자, 마지막입니다. 돼지꼬리도 있어. 돼지꼬리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엔터를 눌러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수박입니다. 네. 이렇게 해볼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일단 제가 이제 썼던 어떤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 5곡을 사실 제가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아이에게 미션을 줬어요. 제가 읽을 때와 어떤 아이에게 미션을 줄 때랑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읽으면 아이들도 집중해요.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으로 정답을 한 번에 쓰는 기술을 또 써봤어요. 네, 이것도 아이들이 조금 더 상호작용을 할 때 쓸 수 있는 건데요. 물론 이건 채팅을 활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린 거지 지금 수업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팁으로 추가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 채팅 좀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으시죠, 그렇죠? 네, 교사의 가이드라인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막 채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지금 비공개로 강창호 선생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읽어달라고. 근데 아이들이 비공개 채팅을 알기 시작하면 혹시나 수업 중에 선생님 모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해주고 혹시나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비공개 채팅은 사용하지 않게 설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예 없앨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오늘 50쪽과 51쪽 네, 공부할 거고요. 먼저 오늘 첫 번째로는 가족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들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여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들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볼 거예요. 우리 아까 들었던 아주 좋았던 그런 말들 있죠. 마음 따뜻하고 좀 내가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말들을 좀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주위에 그럼 어떤 다양한 가족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제가 미션을 줄 겁니다.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까지 미션을 줄 건데요. 1모듬은 그림으로 표현할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인지 제가 아직 말하진 않았어요. 그 가족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2모듬은 대본에 맞춰 역할극으로 표현할 거예요. 줌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 3모듬은 노래로 표현하실 겁니다. 네 번째, 4모듬은 몸동작으로만 표현하실 거예요. 근데 소리와 대사는 없습니다. 네, 소리와 대사가 없는 몸 동작으로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번호를 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부탁을 드리면 사실은 원래 교사가 나누는 겁니다. 교사가 그냥 후회의실을 개설하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진행 도와주신 선생님께서 네, 해주시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꼭 감아주시고 1모듬이셨던 분만 눈을 떠주세요. 자, 1모듬만 눈을 떠주세요. 자, 미션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눈 감아주시고요. 2모듬만 눈 떠주세요. 미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눈 감아주시고요. 자, 모두 다 눈 감아주시고 이제 3번 3모듬만 눈 떠주세요. 미션 확인해 주세요. 네, 눈 감아주시고요. 마지막 4모듬입니다. 4모듬만 눈 떠주세요. 이렇게 미션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내가 좀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어떤 모듬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러시면 이제 그분들은 대략 배분해 주실 거예요. 네, 배분해 주실 건데 다른 모듬에서 좀 알려주세요. 같은 모듬에서 이런 미션이 있었어요를 알려주셔서 같이 한 5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5분 정도 저희 소회의실에서 이것을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그룹 활동을 지금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함께 여행 가는 즐거운 모습을 사인펜으로 크게 그리라고. 어떤 상황으로 할까요?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상황인데. 요리하는 상황? 요리하는 거요? 모이자 자리에 산책 나가자를 넣으면 어떨까요? 네. 어서 모이자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네, 이제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1모듬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우리 다양한 가족들의 생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했을지 다 같이 그냥 카메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 볼 수 있겠죠. 동시에 거기서 공통되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 모듬이 이런 모습을 표현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그림을 가져다 주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은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그림인지. 자, 준비되셨죠? 1모듬. 하나, 둘, 셋. 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공통점을 한번 찾아주세요. 네. 혹시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그림일까요, 이게? 다 공통된 주제입니다. 네. 소풍이라고 나오셨고요. 채팅으로 써주신 분도 계시네요. 말씀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행? 여행. 네. 최학수 선생님 어떤 그림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림이 굉장히 선명해서 잘 보이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여행 가는 그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오순도순 여행 가는 모습이에요. 네, 내리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 네, 자동차로 가는 모습 굉장히 멋지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우리 그러면 이 1모듬 빼고요. 다른 모듬에서 이 다정한 말 우리 연습한다고 했잖아요. 다정한 여행 가는 모습을 보고서 어떤 다정한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친구에게 저희 손을 좀 들어주세요. 1모듬 빼고 손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주먹을 들어주세요. 주먹을 들어주시고요. 텔레파시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 네 분만 남으시면 돼요. 자, 꼭 들으셔야 돼요. 카메라 앞으로 들어주세요. 네, 카메라 앞으로. 자, 1모듬 빼고요. 가위바위보. 네, 가위만 남으시고요. 다른 분 내려주세요. 자, 가위바위보. 네, 주혜민 선생님과 권윤희 선생님 남으셨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학생이라고 생각할게요. 혜민이 저기 마이크 좀 켜주고 어떤 다정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재밌게 가족들이랑 잘 놀다 와. 잘 놀다 와. 좋네요. 자, 윤이 어떤 말 해줄 수 있을까?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는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림으로 해서 아이들이 보여주는 거. 네, 이렇게 방법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두 번째, 2모듬 가겠습니다. 2모듬은 어떤 거였냐면, 역할극이었어요, 역할극. 과연 이 줌에서 역할극이 가능할지, 한번 좀 볼 건데요. 과연 줌에서 역할극이 가능하면 상당히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때 작은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2모듬 빼고는 전부 다 화면을 꺼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3명의 발표를 좀 들어볼게요. 자, 다 같이 레디 액션 외쳐주세요. 자, 레디 액션. 엄마, 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주세요. 뭐 먹고 싶니? 카레 먹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엄마랑 윤이랑 아빠랑 셋이서 만들어 보자. 아, 네. 그러면 제가 윤이는 당근을 좀 씻어주세요. 아, 네. 몇 개 씻을까요? 2개 정도 씻어주세요. 네. 그리고 윤이 아빠는 네. 감자를 좀 씻어주세요. 네. 몇 개 정도 씻을까요? 한 3개 정도 씻고 껍질도 까주세요. 네. 엄마, 이제 당근 다 씻었으니까 저 식탁 닦고 수저 놓을게요. 역시 알아서도 잘하는구나. 감자는 썰어드리면 될까요? 네, 깍둑 썰기로 해주세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화면을 켜주시면 됩니다. 다시 켜주세요. 비디오 온 해주시고요. 네, 어떠셨나요? 역할이 되죠,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모두가 보는 상황에서 좀 힘들고요. 비디오를 오프하면 굉장히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조금만 더 팁을 드리면 좀 약간 역동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몸동작을 꼭 넣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혹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네, 카레 만드는 상황. 음식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음식 만들 때 어떻게 했죠? 역할을 나눠서. 그렇죠. 역할을 나누어서 했던 그런 상황. 네, 이 모드 맞나요? 네. 네, 그렇죠. 가족끼리 또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우리 간단하게 또 다정한 말 한번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지. 자, 이번도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긴 사람만 남아주세요. 제 비디오를 안 켰네요. 잠시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긴 사람만 남아주시면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해주실 건데 이긴 사람만 남아주세요. 들어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네, 보자기만 남아주세요. 보자기 남으시고 가위바위보. 네, 또 보자기만 남아주세요. 네, 아까 윤희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GSM 이야기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다정한 말 해주면 좋을까요? 모두가 협력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구나. 정말 멋지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뿌듯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산모듬인데요. 산모듬은 가족의 생활 모습을 노래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노래로 표현하면 또 어떻게 나올지 개사를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자, 산모듬 준비되셨죠? 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시작. 우리와 초롱아 산책 나가자 흔들려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래는 어려울 수 있고 마이크가 준비가 돼가지고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노래는 너무 가사는 좋았는데 이게 살짝 들리다가 안 들리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애써주셨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여러 번 해보고 이제 마이크 상태를 점검하면 우리 처음엔 사실 아이들이 카메라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시행착오 좀 겪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안정되는 시기가 와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사실 마이크 상태가 더 괜찮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하거든요.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오히려 컴퓨터로 하면 조금 더 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강아지를 가족이 함께 돌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강아지를 함께 돌보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할게요. 5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만 남길 겁니다. 한 손가락만 남길 건데, 자,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새끼만 남기든지, 이렇게 한 손가락만 남길 겁니다. 똑같은 거 찾을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엄지만 좀 남아주세요. 보경쌤이랑 지원쌤 두 분, 네, 다정한 말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강아지를 함께 돌보는 모습인데요. 가족이 함께 강아지를 돌보다니 참 멋지구나. 감사합니다. 네, 지원쌤 부탁드릴게요. 네, 하루 종일 가족을 기다렸을 강아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같이 행복해지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사모듬은 몸동작으로만 표현하는 거였어요. 일종의 정지 역할극이죠. 그쵸? 자, 이것도 우리가 볼 때, 화면을 끄는 게 좋겠죠. 그쵸? 네, 좀 꺼주세요. 화면 잠깐 끄고 어떤 모습일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가족끼리 무엇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사모듬이, 두 분밖에 안 계셨었네요.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딱 봐도 어떤 건지 금방 알겠네요. 네, 다시 켜주세요, 비디오를. 네, 가족끼리 무엇을 하는 모습일까요? 야구요. 그렇죠, 야구죠. 가족끼리 야구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저희가 발표하는 방식을 제가 지금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게임으로 막 이렇게 해보고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 다른 거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 그 사모님 박원영 선생님께서 지금 보니까 제 화면 기준이에요. 지금 보니까 위에 계셔가지고 양 옆에 아니면 아래 이렇게 중에 하나를 가리켜 주세요. 한쪽으로만 위에는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제한테는 아래 아니면 옆에 있어요. 그분이 발표하실 거예요. 저만 알겠죠, 그렇죠? 랜덤입니다. 보니까 그 밑에 강수인 선생님께서 계시네요. 제 화면에는. 네, 그래서 아마 다른 분하고 다를 거예요. 다른 분은 다 다릅니다. 제 화면에서는 강수인 선생님 계세요. 자, 강수인 선생님 이렇게 가족끼리 운동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말씀, 다정한 말 해줄 수 있을까요? 가족들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리킬 수 있죠. 또 이렇게 대각선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약간 재밌죠. 그리고 교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아무나 시켜도 돼요. 그래서 발표 별로 안 했던 친구 아무나 그냥 시켜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잠깐 팁을 소개해드리면 종이에 아까 쓰는 게 있었죠. 종이에 아까 그림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종이에 무슨 말을 쓰게 할 때는 사인펜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사인펜이나 매직 같은 걸 사용해서 카메라에 비추게 하면 잘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할극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를 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기억에 남는 것 또는 생각이나 느낌을 5글자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글자로 해볼 수도 있고요. 5글자가 좀 넘어도 괜찮습니다. 네, 소감을 나누셔도 괜찮아요. 꼭 5글자에 맞추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할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하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잘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뭔가 유쾌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수감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분에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희 선생님. 네,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발표할 때도 그냥 이렇게 릴레이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재밌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근처에 있는 물건을 하나, 토킹 스틱을 하나 집어주세요. 아무거나. 네. 박원영 선생님이 제가 만약에 물건이 이거라면 이걸 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카메라에 같이 갖다 대시는 거예요. 다음 사람을 말씀하시고, 그럼 강수인 선생님께서는 내가 가진 토킹 스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갖고 있으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마이크 받았고요. 오늘 수업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명초 권윤희 선생님께 넘깁니다. 권윤희 선생님께 네, 신세계였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다 하셨죠, 그러면? 네, 마지막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쌍방향 수업의 묘미가 사실 실수거든요, 실수. 그래서 쌍방향 수업에서 막 뭐가 안 되지 이런 거 많으실 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수 겁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